본격 연홍 입덕 방송. 연홍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꽃보다 연홍. 예. 자, 1부가 섭담으로 이어졌고 저희가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뭐 감사함으로 저희가 1부를 마감했고요. 2부입니다. 2부는 저희의 이제 또 전문성을 또 발휘를 해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뭐 종혜 누나 말고는 다 지금 현직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자농과는 그러나 애정으로 지금 네 준비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시리가 반응을 하네. 네, 조용히 하라고. 네, 조용히 하랍니다. 저보고. 자,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WKBL 시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많은 시즌 전에 이미 많은 매체에서 뭐 WKBL 얘기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좀 요약을 해서 이번 시즌 좀 변화된 점, 그리고 각 팀마다 이 팀이 목표하는 점, 이 팀이 어떻게 하면 최상의 시나리오를 써갈 수 있는지, 또 불안 요소는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2부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간략하게 바뀐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즌 일정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6라운드로 축소가 됐죠? 네. 예, 6라운드로 축소가 되면 한 라운드를 더 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예, 35경기였던 지난 시즌까지 해서 이번 시즌부터는 30경기로 축소가 됐고 브레이크도 2번 있습니다. 네. 언제예요? 누구든 얘기를 해주세요. 11월 4일에서 23일 네. 하고요. 1월 25일에서 2월 15일까지 브레이크 타임. 그렇죠. 그때 이제 올림픽 예선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올스타전은 1월 12일에 네. 펼쳐지고 신입선수 선발에는 1월 14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수 선발에는 네. 1월 초는 맞는데 네. 이 일정일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날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그럴 텐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 판독도 전면 확대가 됐습니다. 이건 또 중요한 요소죠. 작년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네. 네. 얘기 좀 해줘. 네. 뭐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달라진 거. 뭐 일단 비디오 판독은 뭐 크게 뭐 변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은 조금 뭐랄까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좀 비디오 판독에 대한 어떤 걸 확대를 좀 하는 거죠.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전반에 한 번, 후반에 2번, 네 이렇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비디오 판독 또 조금 달라졌고, 뭐 BNK 썸이 합류했고요. 네. 그리고 신인 감독들이 3분이나 계십니다. 정상일 감독님은 신인이 아니지. 신임인데 신임이 아니야. 그렇죠. 신임인데 신임이 아니야. 팀을 옮겼으니까. 네. 어찌됐든 6개 팀 중에 3개 팀의 감독이 바뀐 채로 이번 시즌 시작을 할 거고요. 중계 채널에 대한 변화도 있습니다. 그렇죠. KBSN이 뭐 메인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MBC 스포츠 플러스가 합류가 됐습니다. 그 스포티비가 이제 KBL 네. 중계를 맡으면서 이제 엠스플이 이제 WKBL을 중계하기로. 네. 네. 뭐 해설진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뭐 김은혜 위원, 정은순, 김태훈, 손대범 위원이 KBS에는 맡고요. 엠스플에서는 정진경 전 KB 하나은행 코치님, 네. 김계령 선수가 여기 또 네네. 복귀를 하시고 김일두 선생님, 네 누군지 잘 몰라서 남자 농구 선수 출신, 네, 네. 남자 출신이고, 네 이렇게 해설진이 꾸려지는데 센터가 많네요. 그러네요. 네. 예, 타이틀 스폰서 KB 하나은행 하나원큐 2019-2020 여자 프로농구로 바뀌었고요. 네, 여전히 이 쿼터에는 외국인 선수가 출전을 못한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훑어봤고요. 자, 어제 얘기 잠시 좀 해주시고 들어가죠. 어제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네, 저 이제 현장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의 만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군인 아저씨들도 차로 몇 대가 와서 네. 응원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각을 잡아서. 그렇죠. 열심히 할 만하죠. 가끔씩 와요. 가끔씩 와요. 가끔씩 와요. 근처에 하나 부천 네. 체육관에 가끔씩 와요. 네. 부대들도 좀 있고. 네. 군인들 오면 얼마나 좋겠어. 네. 그리고 엄청 사람이 많이 와서 와 진짜 분위기가 달라졌다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무료더라고요. 이벤트로 여자농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네네. 거의 뭐 첫 경기는 거의 이제 무료
KB를 제외하고는 거의 무료로 첫 경기는 하죠 많이. 아 많이. 알겠습니다. KB는 거의 유료 관중이고요. 근데 어쨌든 뭐 무료라고 해도 매진 사태 모든 네네. 꽉 채우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또 무료도 종류가 좀 다른 게 원정석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대요. 이 경우도 네네. 해당되는지는 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근데 거기 썸이 부산이잖아요. 네. 부산인데도 불구하고 응원단이 800명 정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회장님 오셨으니까. 그렇지 금융지주 회장님이 네, 오셨는데 금융지주 김지환 회장님이 오셨는데 그렇죠. 종료 14.6초 전. 네. 악수를 그 너무 근데 그거를 순간 화장실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딱 보고 이거 경제부 기사 한번 쓸까? BNK 금융그룹 이렇게 하면서 기사를 쓸까 하다가 아니 화면에 그게 안 잡혔으면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딱 잡고 있는 적나라하게 나왔죠. 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표정이 너무 해맑으셨고 네. 그것도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분에 대해서 경제부 기자잖아요. 조사를 좀 해봤는데 원래는 이제 하나은행,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 쪽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그쪽에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BNK 금융그룹 이제 회장으로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픽을 해서 이제 거기로 가셨고 아마도 이건 뭐 100% 제 추측입니다만 사실 좀 하나은행 내부 구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이제 그걸 뭐 방송상에서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 아마 좀 이제 그쪽에서 조금 뭐랄까 이제 회장까지는 아니고 뭐 부회장 정도를 역임을 하시다가 회장이 돼서 구단주가 돼서 아마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에 조금 좀 기쁘지 않으셨을까 그 부분에 그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해맑은 표정으로 나 간다 이런 표정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800명 있는 그쪽으로 인사를 아마 또 하러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원래 하나은행 VIP석이 1층이 아니에요. 네네. 2층이에요 원래. 2층에 VIP석이 마련이 돼 있는데 개막전이다 보니까 1층 그 플로어석에다가 이제 하필이면 마련을 한 거예요. 네. 제가 그 부분이 좀 이상해서 좀 물어봤었는데 이제 1층이 하필이면 1층에 있었고 바로 뒤에 사실 뭐 부천체육관 가보신 분들은 다 그쵸? 아시겠지만 네. 원래 그 자리는 이제 관중들 위해서 기자석들도 다 위로 올려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좀 개막전이고 좀 특별한 날이고 또 하나은행이 또 타이틀 스폰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좀 VIP석을 좀 플로 내린 거예요 그날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태가 생겼고 선수들도 아마 굉장히 당황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기자 이제 인터뷰 공식 인터뷰 하면서 유영주 감독이 좀 이제 사과의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맡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그 BNK라는 회사가 그 이제 농구팀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 팀을 이제 손을 잡은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해프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팀이 예전에 이제 KDB 생명 있을 때 그 구단주와 그런 또 윗선에서의 어떤 그 강한 어떤 개입이 있었던 좀 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더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좀 보시고 좀 더 지켜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했어요. 그러니까 해프닝에 한 표를 좀 주고 싶은 게 회장님의 표정이 너무 해맑으셨어요. 너무 좋아. 졌는데 너무 좋아해. 근데 선수들이 또 이렇게 확 차이가 나다가 쫓아가고 막 이런 거에 경기력을 보시고 굉장히 흡족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동하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기쁘셔서 그게 또 일반인들은 운동을 안 했던 일반인들은 그런 룰 자체를 잘 모르죠. 모르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을 아마 그 동선을 인지하고 있었던 뭐 스태프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갈 수 없을 만큼 순간적으로 가셨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이제 다른 종목인데 예전에 그 삼성 라이온스에 관중이 난입해서 선수들 사이에 관중이 껴서 하이파이브를 선동열 감독이 있을 때 하이파이브한 그 영상들이 있어요. 전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좀 그 해프닝으로 그냥 봐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그리고 들어요. 이제 선수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보시니까 또 격려를 좀 해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취업도 생각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거는 3년 안에 한번 그분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부 기자. 사실 BNK 부산 쪽, 경남 쪽에서 지방은행 중에서는 굉장히 크죠. 크고 탄탄한 회사로 알고 있어요. 부산은행, 경남은행 다 합친 거잖아요. 네,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는 탄탄한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뭐 이렇게 됐고 오늘 뭐 청주는 당연히 매진일 것 같고. 근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봐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제 경기도 이제 매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공식 집계는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WKBL 이제 직원분께 이제 여쭤봤었는데 이제 그 공식 집계가 어제 경기는 안 됐대요. 그래서 좀 그 매진이냐 매진이 아니냐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다만 KB 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관중이 거의 가득 찼는데 매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유료 관중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초청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올해도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내는 관중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의 매진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른 구단과는 좀 차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기찬 기자도 만약에 KB 경기 보러 내려가면 마핑을 하지 않는 이상 국제로 들어갈 수 없는. 네. 어떻게든 들어가야지. 나는 개구멍을 알고 있거든. 개구멍을. 네. 저는 이거 있어서 그냥 바로 들어가는데. 네, 높으신 분과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WKBL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요. 저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비표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은퇴 선수들한테 다 만들어 주셔서 네, 감사한 마음으로 가고 저는 있습니다. 제 돈 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가니까 이벤트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하는 것들이 너무 짜임새 있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관중들이 쉴 타임 없이 타임에도 와서 이벤트하고 또 뭐 치어리더하고 막 이런 게 끊김이 없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어제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네. 사실 경기장을 왔을 때 내가 돈 내고 와도 그 돈이 아깝지 않게 시간을 내고 와서도 아깝지 않게 해주는 게 선수들의 경기와 함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일단 개막전은 흥행이 사실 여자 농구는 TV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직관. 경기장으로 꼭 오셔서 보셨으면 하는 게 물론 TV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더 재밌고요. 볼 때 1층 내려가서 보면 더 재밌어요. 비싼 좌석 그다음에 뭐 선수와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좌석들에 가면 더 재밌거든요. 농구는. 사실은 저도 그 대학 농구 중계를 하잖아요. 근데 플로어에서 중계할 때 더 재미있고 더 선수들의 숨소리 땀까지 다 보이니까요. 너무 재밌거든요. 심지어 그 지금은 이제 기자석들이 다 위로 올라갔는데 제가 처음 기자 시작할 때는 기자석이 밑에 있었어요. 밑에 있는 구단들이 많았는데 제가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 게 부천이었거든요. 부천이 가장 마지막에 기자석을 위로 올렸는데 그때 이제 최일모 선수가 있던 시기예요. 부정 선수 최일모 선수가 있던 시기인데 그 선수와 몸싸움 하던 심성형 선수가 그 선수가 밀면 심성형 선수가 밀려나는데 퍽 소리, 짝 소리, 이거 파울이잖아요. 이런 소리 다 들립니다. 심판한테 은희 말해서 이제 항의가 아니라 이거 파울이잖아요. 왜 안 불어? 이런 얘기 하는 얘기까지 다 들릴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시면 훨씬 더 그 들을 수 없는 사운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습니다. 남자 선수들의 항의한 것과 또 달라요. 다르죠. 남자 선수들은 좀 무서운데 여자 선수들도 무서울 때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요. 자, 경기장에 오셔서 봐주시면 경기장에 와서 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경기장에 우리 종현 누나도 많이 오실 테니까 이제. 그리고 어제 가서 보니까 선수들이 완전히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분위기 자체 죄송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게임도 굉장히 재밌게 하고 또 더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서 그런가. 아마도?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렇게 순간순간 뭐 에러도 있고 하지만 끊김이 없이 어제는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갔던 것 같아요. 혹시나 어제 이제 그냥 이게 종현 누나가 얘기하니까 드는 생각인데 두 팀이 수비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 그건 아니에요. 수비도 굉장히 열심히 하던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네. 것과 잘하는 건 다르잖아요. 아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제 경기가 좀 벌어졌다가 네. 또 따라잡혔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있지 않을까. 보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성장했구나. 그리고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었구나. 이거를 좀 느껴서 기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똑같은 경기를 이제 물 TV로 봤지만 이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좀 봤던 게 두 팀은 사실 지난 시즌에 붙으면 다 재밌는 경기를 했었어요. 거의 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첫 경기도 재밌게 했는데 이제 과연 이 팀들이 이제 상위권 팀들하고 붙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가 조금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하나은행은 앞서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네. 쿼터에 좀 힘 빠지면서 이제 좀 좁혀졌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BNK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 2, 3 쿼터에 이게 굉장히 좀 리바운드에 앞서고도 좀 네, 지는 네, 네. 부분들, 좀 흔히 말하는 이게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흐름을 생각을 안 하고 하는 플레이들이 여러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이게 과연 상위권 팀들하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가 조금은 역시나 또 똑같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그러면 KB 하나은행과 KEB 하나은행과 BNK 썸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시작하죠. 네. 네. 그래도 되죠. 네. 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좀 우려되는 요소인 거죠. 이제 어제 강희수 선수가 이제 30점을 넣었는데 네. 과연 이제 강희수 선수가 매첩되는 상대가 어제는 딱히 없었거든요. BNK는 강희수 선수를 붙일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팀들은 다 있거든요. 신한은행에 김단비 선수 있고요. 삼성생명에 이제 박하나 선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은행에는 박혜진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세 선수들이 리그에서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인데 네. 과연 강희슬 선수가 이 세 명의 수비를 뚫고 점수를 낼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좀 들어서 30점을 넣었다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니들을 상대로도 좀 주눅들지 않고 플레이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했어요.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초반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강희수 선수가. 그래서 슛도 굉장히 좋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쫓아올 때 썸이 쫓아올 때 또 예전에 조금 그런 모습을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조금 약간은 보여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만 그 마지막에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했다라면 그러니까 거의 100점에 가까운 그런 경기력을 보였을 텐데 그거가 좀 아쉽더라고요. 마지막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KEB 하나은행은 이 강희슬 선수의 능력치를 얼마만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팀 분위기 그리고 전체 성적이 좀 달라지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네. 지금 강희슬 선수 외의 선수들이 고아라 선수도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아라 선수도 이제 마지막에 또 강희슬 선수랑 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약간 아쉽긴 했지만 거의 지금 박지은 선수 같은 경우는 구준율을 너무 잘해주고 순간순간 백지은. 백지은 선수. 백 여사님. 네. 백 여사님.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한 방씩 해주는 언니로서 그리고 구준일 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분위기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소. 그리고 또 고아라 선수나 그 강희슬 선수는 득점력이 워낙 좋은 선수이다 보니까 그런 게 요소 다 작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보기에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팬으로 봤는데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네요. 일단 아니 여기 그 오피셜 그래서 소속되신 일단 분이라서 저는 네. 이제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그거 빼고 근데 어제 고아라 선수에게 마지막에 찬스가 2번 났어요. 3점슛 찬스가. 네. 근데 하나는 턱없이 부족했고요. 네. 그러니까 앞림을 맞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갔어요. 사실 화장실에서 보면서 두 번째 슛 쐈을 때 두 번째 슛 쐈을 때 고아라 선수에게 찬스가 나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사실 결정적이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마지막 네네.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건데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고아라 선수가 예전 같았으면 그 슛에 어떤 좀 부담이 좀 느끼기 때문에 좀 그런 찬스를 맞이하지도 않았고 피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과감하게 2번을 던졌고 한 번을 성공시켰다라는 네네. 거 그게 좀 성공시켜서 그게 결국엔 카운터 펀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클러치 3점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그 선수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강희슬 선수가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고아라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좀 더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백진 선수 말씀하셔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나 다를까 이전에도 센터가 없었거든요. 네. 그 센터가 없는 부분이 여전히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했어요. 그러니까 리바운드도 개수도 좀 적었고 그리고 진한 선수가 또 포스트업해서 넣는 그럴 때 이제 수비가 좀 약했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른 팀들은 웬만하면 좀 국내 센터들이 있는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BNK도 진한 선수나 뭐 김소남 선수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다른 팀들은 뭐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과연 하나은행이 좀 뭐 흔히 말하는 플레이오프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그 포지션의 부족함을 어떻게 메울까 사실은 그게 좀 숙제였는데 아직은 좀 그 부분을 네.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게 숙제였고 네. 원래 계속 네, 숙제였어요. 원래 네. 그게 뭐 선수가 영입이 안 되면서 지금 거의 그대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좀 불안적인 요소인 것 같고 만약에 하나은행이 잘 풀리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희슬 선수를 도와주는 여러 선수들이 같이 그 부담을 줄여주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최고의 시나리오는 그거죠. 네. 강희슬 선수가 강희슬 선수가 이제 흔히 말하는 리그 최고 선수, 그러니까 이제 공격 수비가 다 되는, 그러니까 매치업을 상대 에이스랑 해도 10점 이상 넣을 수 있는 선수로 성장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4번 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뭐 고아라 선수라든지 신지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같이 좀 잘 뛰어주고 득점력이 올라가면서 그 부담을 좀 이게 그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또 좀 센터들에서 뭐 박찬영 선수라든지 아까 뭐 언급하신 이하은 선수가 가능성을 조금 더 보여준다면 뭐 플레이오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네. 최상의 어떤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하나은행에 대해서 또 특별히 언급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 최악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아 최상 했잖아. 최상. 아 저는 이렇게 플레이를 보잖아요. 이렇게 플레이를 보는데 이 짜임새가 저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봤거든요. 예, 짜임새가 이제 좋아지고 그 포지션마다 이렇게 이제 저 공격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좀 다양하게 공격을 끌어내지 않았나 해서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런 첫 출발을 우리가 유일하게 본 두 팀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모습이 잘 또 이루어진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를 써갈 수 있지 않을까. 반대 얘기만 잠시 언급하고 네 넘어가죠. 자 하나은행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강희슬이 1라운드만 터진다. 고아라가 다시 3점 슛을 못 넣는다. 뭐 이런 내용도 이 쿼터 때 계속 밀린다. 마이샤 하인즈 알렌이 없으면 이 쿼터에 말린다. 그리고 마이샤 하이즈 알렌이 중간에 도망간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겠죠. 내가 너무 과감했나? 과감했는데 작년에 제가 하나은행에 대해서 이해했던 그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파커 선수가 적응하는데 좀 힘들어했어요. 이제 파커 선수가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왔었고 올해는 이상하게 이제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작년에는 들어왔었고 올해는 가장 늦게 지금 들어왔는데 네. 파커 선수가 계속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불만은 계속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좀 있어서 계속 이제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계속 갸우뚱하면서 막 농담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잘 좀 그러니까 선수들과의 관계는 완만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팀 훈련과 좀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근데 지금 또 감독님이 또 바뀌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또 감독님이 바뀌었던 부분 그리고 이 감독님이 여자 농구를 잘 모르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성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 타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3연승 하다가 갑자기 뭐 패배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우리은행이나 이런 팀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자기들이 비슷하거나 낫다고 생각했던 팀한테 갑자기 패배했을 때 쭉 가라앉거든요. 그쵸. 근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감독님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첫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대부분 남자 농구에서 여자 농구로 넘어오시는 감독님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고 여자 선수들하고 남자 선수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최악이라고 한다면 이훈재 감독이 여자 선수에 적응하는데 실패한다라고 하는 게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 자 뭐 혹시나 또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제 3, 4쿼터 이제 중요한 때 선수들이 이제
해줘야 될 때 조금 이제 그게 부족하다는 점, 그게 이제 조금 약하다고 보는 거죠. 해결사가 아니든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 2쿼터 때는 정말 잘하던 선수가 3, 4쿼터 때는 너무 또 안 보이는 그런 거를 좀 이제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하나은행 짚고 넘어갔고, 그리고 BNK 썸 어제 경기했던 거 그 위주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BNK 썸은 많은 팬들이 좀 우려하는 팬들도 있고 좀 기대하는 팬들도 있긴 한데, 어제 사실은 그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 제가 부산에 있었잖아요. 네네. 부산 쪽에 관계자들이 되게 우려를 하셨어요. 예, 어때요, BNK 썸은? 네. 처음에 초반에는 기세가 좋아서 출발이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2쿼터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국내 선수들만 뛰는 그때 조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3쿼터 때 조금 이렇게 안 되다가 이제 4쿼터에 많이 쫓아가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2쿼터 때 보면은 그 센터 정선아 선수나 이런 더 많이 활약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더 키 큰 센터가 없었잖아요, 상대방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3쿼터에는 용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선아 선수나 이제 그 키 큰 선수들이 그 역할을 좀 더 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네. 약간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경기에 대한 거 얘기를 해주셨고, 또 뭐 어제 경기 보시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확실히 센터진은 어제 매첩만 봤을 때는 센터진이 훨씬 유리해요. 그런데 이 국내 선수 센터가 하나은행은 국내 센터가 없다는 게 약점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공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어제 BNK 경기 보면서 좀 느꼈던 건데, 뭔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의 어떤 농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독님의 농구를 선수들이 좀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 제가 농구인이 아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냥 첫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뭔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좀 방향 자체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했을 때는 색깔이 좀 되게 명확했거든요, 그 OK저축은행이. 근데 올해는 첫 경기입니다만 1, 2, 3쿼터까지는 이게 뭐 하자는 거지라는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했고, 선수들도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싶어요. 그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좀 전술 자체가 하나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조금 개인적으로 좀 받았어요. 네. 자, 어제 경기를 놓고 보면 그렇고, 이제 리그 전체 앞으로의 시즌을 보고 또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이 BNK 썸도 첫 시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즌 최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일단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그렇죠. 목표로 하겠죠. 현실적인 목표는 플레이오프죠. 예, 플레이오프 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시나리오가 좀 조합이 되면은 가능성이 좀 생길 것 같은가요? 일단은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에이스가 아니라 실제로 뭐 하다못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하나은행의 강희슬 정도 되는 정도의 역할을 뭐 구슬 선수라든지 아니면 좀 뭐 진한 선수라든지 뭐 안혜지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적어도 얘는 팀의 에이스고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이 선수들이 그 부분까지 올라가는 게 일단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좀 스텝업을 한다면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플레이오프도 플레이오프지만 그 선수들이 얘는 꼭 막아야 돼, 이런 선수로 성장을 해나가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팀의 이 어린 선수들이 기복이 항상 매 시즌 너무 심했기 때문에 좀 기복 없이 꾸준히 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예를 들면 뭐 자꾸 비교해서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박혜진 선수나 김단비 선수는 4.5점을 넣어도 수비에서는 20점, 30점을 막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꼭 공격만이 아니더라도 공수에서 조금 에이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나 지금 언니들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조금 더 스텝업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상황들이 잘 수습이 된다면 일단은 최고 시나리오를 만들어갈 수 있고, 작년에도 뭐
OK저축은행 시절에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던 모습이었고 또 어떤 모습이 좀 잘 되면 좋은 시나리오를 써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본 거는 이제 구슬 선수, 진한 선수, 그리고 단타스 선수 요 세 사람, 그다음에 안혜진 선수 요 선수가 굉장히 많이 이제 활약을 했는데 제일 이제 눈에 띈 거는 단타스랑 이제 진한 선수. 진한 선수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은 안정적이라고 조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왜냐하면 진한 선수가 그 전에 이제 시즌을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득점을 하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했던 거로 저는 봤거든요. 근데 어제 가서 봤는데 굉장히 많은 이렇게 자리도 잡고 그 안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조금 이제 고무적인 것 같고 그리고 단타스 선수가 이제 자리 잡거나 외곽이나 뭐 이런 거를 다양하게 다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아쉬웠던 점은 좀 더 상대방 용병이 파울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좀 더 비비고 네. 또 이용을 해서 했으면은 더 좋은 게임을 하지 않았을까. 좀 이길 수 있었던 게임이지 않았나. 약간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거는 또 이소희 선수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대를 받다 보니까 부담이 됐던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리기 때문에 어제 한 경기로는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금 안 보였다고 해야 되나? 예, 너무 활약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소희 선수도 이제 조금 성장을 해서 요게 합류가 된다면 조금 좋은 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제 팬분들이 작년에 이소희 뭐 좀 하더니 어제 경기 사라졌네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시즌은 사실 이제 팀에서 이소희 선수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들어온 지 안 된 신인한테 기껏해야 패턴 몇 개 알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소희 선수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소희 선수 지금 그때 당시엔 또 가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또 지금은 또 팀 훈련을 또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장점에다가 팀 훈련까지 같이 그 팀 플레이까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뭔가 부딪히는 것들이 좀 있을 거고 첫 시즌에는 사실 이소희 선수를 그렇게 다른 팀도 신경을 쓰진 않았을 거예요. 지가 잘해도 뭐 신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올해는 그래도 각 팀들이 그래도 쟤가 뭔가 개인기를 좀 하고 돌파도 하고 뭐 슛도 있고 하는 그 부분을 좀 파악을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팀들 체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벽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 네, 부분을 그래서 조금 어제 보니까는 김지영 선수랑 매치가 돼서 김지영 선수가 또 수비를 잘하잖아요. 네, 네. 그 고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또 인성끼리 네, 붙었는데 네. 그 이제 지금 안철호 코치님이 그만두시긴 하셨지만 그 수비 그 인성 특유의 그 스타일이 있어요. 종현도 인성 나오셨지만 그 인성 특유의 그 스타일인데 그렇게 붙으면 사실 되게 좀 서로 힘들어하는 네,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스타일을. 네, 그리고 이제 이주연 선수도 그렇고 이 선수들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이렇게 붙으면 좀 서로를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불꽃 터지는 것도 있지만 좀 어제 좀 흐뭇하게 네. 봤는데 네 아무튼 네. 네. 일단은 뭐 키워드는 단타스고 그리고 국내 선수 뭐 구슬 진한 그리고 안혜지 이소희 선수 이 선수가 키플레이어들인데 이 선수들이 좀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작년에 그 좋은 느낌들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고 이 어떤 지점이 좀 우려스러워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지도 모를 것 같은 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김지한 회장이 악수를 할 때 웃지 않는다. 자주 한다. 계속 내려온다. 3쿼터에 나갈 때 악수하는데 웃지 않는다. 뭐 이 정도. 네. 예. 조금 전에 뭐 최상의 시나리오 얘기하면서 거의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우려되는 점, 그 다음에 지금 우려되는 점 말고 그 반대로 이게 시너지가 나서 좋아질 점 그런 것들. 이 팀은 하나은행보다 사실은 좀 더 기복이 더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최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연패를 했을 때 분명히 좀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해결해야 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에도 사실 어느 선수를 올려야 될지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침체가 된다면 또 이 팀은 어떻게 보면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패배가 더 익숙한 팀이어서 다시 옛날 분위기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연패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3연패 4연패가 된다고 하면 3연패 4연패 하는 것보다 아마 7, 8연패 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아마 최악이 된다면 지금 첫 경기 졌잖아요. 이제 두 번째 경기 지고 세 번째 경기 만까지 진다면 아마 뭐 기록을 또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진한 선수나 단탄스 선수들이 하이로 이제 센터들을 많이 이용하는 플레이가 어제는 그렇게 많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탄스 선수가 공을 또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한국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조합이 안 맞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초반에는 또 단타스 선수한테 너무 그게 집중이 볼이 돼서 그런 거에서 좀 이렇게 좀 어우러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네. 저도 정리가 안 됐다라고 네, 표현을 네. 드리는 게 선수들이 똑같잖아요. 네, 지금 네. 작년 시즌하고 선수가 외국인 선수까지도 구성이 똑같아요. 물론 한채 선수가 나갔죠. 나가고 이런 게 나갔죠. 있지만 네. 선수들이 똑같은데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받은 거는 조금은 생각해볼 물론 첫 경기이긴 합니다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작년에는 단타스에게 그렇게 많이 의존하는 플레이가 없었고요. 네. 단타스 선수가 공 자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빨리 좀 선수들도 좀 정리가 돼야 되고 감독님도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채진 선수하고 조은주 선수의 그게 공백. 너무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언니들이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나 이런 게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린 선수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길이나 이런 것도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딱 이제 구슬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네. 뭐 슈터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딱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딱 키플레이 뭐 3점 슈터다 아니면 공격수다 이런 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 것들이 나락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네네.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네. 너무 많은 것도 좀 네네. 있고. 네. 치고 올라갈 힘이 좀 아쉽고 자 그런 단점들 첫 경기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더 할 말들이 좀 많았던 두 네네네.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은 또 이 장거리 이동도 조금 신경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산 뭐 멀어요. 그래봤자 뭐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니까요. KTX 타면. 회장님이 악수를 하셨는데. 알았어요. 네. 자 이렇게 두 팀을 먼저 살펴봤고 이제 나머지 팀들은 저희가 또 따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경기였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졌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팀들은 저희가 3부로 조금 더 가나요? 3부로 네. 네 간략하게 하고 가겠습니다.